홍공 흑자.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궁필은 다르다. 약간. 그렇죠.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 굉장히 먼 곳에서 멋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청남도에서 온 초등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멋진 분인데 간결하게 충청남도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학교 어디 학교다까지는 밝히실 필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또 옮길 수도 있고 이제 뭐 초중고 중에서 어디십니까?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약간 초등 느낌은 좀 약간 아빠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네, 그렇고요. 우리 해피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굉장히 너무나 유명하세요. 책도 많이 내시고 강연도 여기저기 좀 많이 보이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핫한 분이신데 제가 또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겨울방학 중에 시간이 딱 있어가지고 저도 워낙에 제가 평소 좋아하던 분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대본대로 잘 읽고 있습니다. 평소 좋아한다고. 감사합니다. 자, 여튼 우리 해피 선생님 굉장히 또 이제 초등 쪽에서 또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그래도 나오신 김에 몇 개 좀 그래도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 썼던 책이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이거 완전 초대박 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었었는데 이 책이 상당히 많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한 2권 정도 더 썼고 이게 아마 영상 나갈 때쯤에는 또 뭔가 또 2권 정도 더 나올 예정이라서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기회 되면 많이 좀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 이렇게 대단한 선생님 이제 모시고 또 현장에도 계시잖아요. 현장에 계시고 또 이제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딱 홍공에 딱 맞는 약간 게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셨고요. 오늘 첫 번째 이제 그 편에서는 학년 군별 우리 초등학교 학년 군별 이제 새학기 곧 이제 지금 새학기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새학기 때 준비해야 될 사항 요거 이제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학년별 해서 저희가 1, 2학년 한 단계 그리고 3, 4학년, 5, 6학년 5, 6 이렇게 고학년까지 세 단계로 끊었기 때문에 중요한 점을 1, 2학년부터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1, 2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일단 학년 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 2학년 군이 배우는 과목도 똑같고 수업 시수도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3, 4학년 군이 또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책 쓴 것도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라고 쓴 게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사실 크게 뭐 어렵거나 배우는 내용들이 많지 않은데 초3이 되면서 아이들이 교과목도 많아지고 배우는 내용도 어려워지고 분화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5 때 또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5, 6학년군이 또 수업 시수나 배우는 과목이나 똑같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단 그 학년군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1, 2학년군부터 말씀을 드리면 1, 2학년군이 일단 비슷해요.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교과 측면에서는 크게 막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 빵꾸가 났다, 큰일 난다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1, 2학년에서 일단 국어는 한글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신입생 부모님들은 한글을 막 우리 아이가 뭐 뗐는지 안 뗐는지 그런 고민이 많고 과연 학교에서 제대로 한글을 가르쳐 줄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가 한글을 순서대로 단원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부분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한글을 떼고 학교에 입학하지만 우리 아이가 한글을 몰라도 충분히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가 한글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좋다. 아이들한테 대신 좀 책을 좀 읽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 이건 1, 2학년뿐만 아니고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하니까 왜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식당에 가도 다 애들이 뽀로로, 핑크퐁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과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없는데 좀 그런 점을 독서 교육을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수학은 1학년 때는 아이들이 덧셈뺄셈이 거의 1학기, 2학기 배우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없는데 2학년 2학기 때 곱셈 9구 9구단을 배웁니다. 9구단. 이게 학년별로 딱딱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지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저학년 수학의 꽃, 곱셈 9구 9구단. 그래서 9구단을 아이들이 완벽하게 알아야지 나중에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고 그게 분할돼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부모님들이 2학년 되는 아이들은 곱셈 9구 9구단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 2학년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안생이거든요. 근데 안생은 특별하게 배우는 내용들이 없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네. 통합교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거는 대부분 활동 위주라서 이것도 아이들이 뭐 어려워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이 교과에서는 좀 중요한데 국어는 우리 아이가 한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2학년 때는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애들이 보거든요. 네네. 받아쓰기. 1학년 때는 받아쓰기 시험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 교육청 차원에서 1학년 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 그래서 1학년 특히 1학기 때는 거의 쓰는 내용이 없어요. 아이들이 알림장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붙여주고 유인물을. 그래서 받아쓰기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2학년 때는 거의 다 받아쓰기를 봅니다. 근데 받아쓰기가 중요해요. 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가 100점 맞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아쓰기가 네. 초2가 되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점수를 신경 쓰고 그 받아쓰기 가지고서 아이들이 막 평가를 해요. 하긴 그렇겠네. 지네들끼리도. 자기들끼리 막 넌 몇 점 맞았냐? 뭐 난 다 맞았는데 뭐 막 하나 틀렸는데. 근데 아이들이 받아쓰기는 저는 작년에 4학년 담임인데도 받아쓰기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아쓰기는 선생님들이 국어 교과서에서 막 구석구석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받아쓰기 급수표라고 그걸 만들어서 나눠줍니다, 미리. 그래서 그 안에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충분히 애들이 준비하면 누구나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준비를 안 하는 애들은 당연히 못 보죠. 준비를 안 하니까 막 그 받침하고 그런 걸 못 쓰니까. 네. 그럼 애들이 스스로 2학년인데 저는 공부를 못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돼.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받아쓰기는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 선생님이 알림장을 보내주면은 부모님들이 미리 좀 아이를 테스트해 본다거나 공부하게끔 하면은 누구나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어는 2학년들은 받아쓰기를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수학은 곱셈 국어가 중요하고요. 이야. 그래서 교과 측면에서는 그런 것 점을 신경 쓰시면 좋겠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저한테 이제 뭐 이메일이나 뭐 문의를 우리 아이가 저학년인데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궁금할 만하네요. 네. 네네. 근데 수학 선행은요, 초대응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수학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학년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하고 지금 학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우리 애가 여력이 되면은 선행을 고민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그냥 막 선행을 축축 빼서 초1인데 막 초3과 풀면은 흐뭇하고 좋으실 수 있는데 근데 애가 정작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막 어려워하고 잘 못하는데 애가 최상위 수학을 푼다거나 그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학년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학년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막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막연히 옆에 친구들 가는 거 보니까 두려워서. 근데 맞아요. 방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수학이라든지 국어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을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그거에 준해가지고 체크를 하면 좀 덜 불안하고 적시 한 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 측면을 또 말씀드리면 생활 중요하죠, 지금까지가 생활. 이제 교과 측면이었고 네, 생활 중요해요. 생활 측면은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은 선생님이 계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주변에 삥 둘러앉는다거나 이렇게 막 자유롭게 했었는데 초등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40분 수업이거든요. 한 시간이. 앉아있기 힘들겠네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이가 적어도 40분 동안은 자기 책상 본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네. 제가 초임 때는 2학년 담임이었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해요. 봉숭아학당이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너 어디 가냐면은 쓰레기 버리러 가고, 수업 중인데. 그 다음에 연필 깎으러 가고. 네. 사물함에 뭐 열고서 무슨 뭐 공책 꺼내러 가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초임 때 2학년이었는데, 3학년, 4학년도 마찬가지고, 1학년은 더 심하죠. 1학년 아이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에서 40분 정도는 아이가 앉아서 차분하게 좀 책을 읽는다거나 해서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강 측면에서 아이들이 환경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본인이 소변이 마렵거나 대변이 마렵거나 하면은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화장실 중요해요. 네, 화장실도 특히. 그다음에 이제 학교는 비대가 없거든요, 거의. 너무 현실적인 말씀. 비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민한 아이들은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가 없거나 그러면은 이를 못 보거나 그런 아이들도 있기 진짜 때문에 그럴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래서 뭐 마이비데라던가 뭐 물에 녹는 물티슈라던가 그런 거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아이가 또 요즘에는 코로나 상황이니까 본인이 스스로 손 깨끗하게 30초 그렇게 씻을 수 있어야 되겠고 여분의 마스크 물티슈도 부모님들이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강 측면에서는 우리 아이의 그런 의사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뭐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본인의 물건을 좀 아이들이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건을 진짜 잘 분실하거든요. 그쵸. 네, 뭐 아침 활동 시간에 갔다 오면 필통이 뭐 없어요. 맞아요. 예. 네. 아침 활동 시간에 줄넘기 하고 오면 아이들이 줄넘기 잊어버리고 옷 점퍼 놓고 운동장에. 네. 그러니까 모든 본인의 물건에 이름을 써서 본인의 물건은 네가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잃어버릴 때마다 막 바로바로 사주시는 게 아니고 뭐 찾게 한다거나 좀 그렇게 내 물건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점을 부모님들이 조금 인식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예. 다음으로는 식사 예절 관련해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아이들 음식도 막 잘라주고 뭐 막 관심을 뒀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게 사실 힘들거든요. 예. 아이들이 보통 25명이면 25명 아이들이 쭉 한 줄에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선생님도 물론 거기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요. 근데 모든 아이들은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케어해주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단체 생활이죠. 그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젓가락, 성인 젓가락을 같이 써야 되고. 그 새 젓가락? 네, 새 젓가락이에요. 네. 그걸 같이 1학년이나 6학년이나 선생님은 똑같은 젓가락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토마스나 뽀로로 젓가락, 또 아동용을 못 쓰니까. 토마스. 네, 우리 아이가 집에서부터 좀 연습을 해서 젓가락질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적당한 운동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1학년뿐만 아니고 초등에서 중요한 운동은 2가지. 수영하고 줄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은 생존 수영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하죠. 생존 수영. 생존 수영이요? 예. 요즘은 저 잘 모르겠는데. 네. 생존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 확대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안 했었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하고. 근데 만약에 올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당장 우리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이들이 적어도 한 3분, 5분 정도 물에 뜰 수 있어야 돼요. 생존 수영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수영은 미리 좀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물론 이것도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수영 시켜주시고 하나는 줄넘기. 초등학교에서는 뭐 모든 학년 줄넘기를 많이 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같이 뭐 집 앞에서 이렇게 줄넘기 연습하면은 줄넘기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있죠. 네. 줄넘기가 쉽지 않아요. 손하고 발하고 머리가 이렇게 같이 협응을 해서 넘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줄넘기를 못하면 또 다른 아이들이 놀리고. 또 엄청 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쌩쌩이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줄넘기도 미리 아이들이 입학하기 전에 연습통에서 좀 이렇게 잘 해 놓으면은 6학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2학년 측면에서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고 그런 점들을 부모님들이 생활 측면에서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지 않냐 싶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학교라는 단체 생활에서 시작해서 애가 또 다른 애들 보고 또 비교도 되고 그쵸. 본인 스스로 또 이렇게 생활에 또 잘 적응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지금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저도 지금 저희 애가 아들 둘인데 5학년, 3학년이거든요. 사실 이제 3학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방금 하셨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새 젓가락부터 그쵸. 반찬 투정하는 얘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기억이 났었는데 그거 굉장히 자세하게 짚어줘서 너무 좋았고 그럼 이어가지고 저희 이제 그럼 다음 학년군이 그럼 이제 3, 4학년군. 그렇죠. 3, 4학년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